1월 31일 금요일이죠. 미국 시간은 1월 30일 지금 목요일인데요.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장기침이 계속 끊어지지가 않아서 영상을 녹화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장 끝나고 좀 푹 쉬었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테슬라 화면이거든요.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뉴스에서 중점적으로 좀 깊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시장은 4대 지수는 지금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다우는 플러스 0.38, 나사 플러스 0.25, S&P 플러스 0.53, 러셀 2점 플러스 1.02. 그리고 뭐 보면 아마존, 마소, 애플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그린 칼라인 것도 맞았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 자, 장 끝나기 막판에 이 엄청나게 흘러내렸던 요거 보이십니까? 막상 이때 보셨으면 끝에 요거는 이제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그쵸? 데드캣 바운스가 좀 나온 거고 이 급락이 갑자기 확 출현했거든요.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주말부터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매기겠다. 그리고 중국도 이 고관세를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연설을 하는 순간 시장이 이렇게 급락해 버렸습니다. 자, 이 고관세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내성을 가질만 한데, 그쵸? 선반영돼서 가질만 한데, 최근에 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 오늘 테슬라를 보면 알겠지만, 자, 장이 시작하고 오늘, 자, 초반에 이게 지금 핀비즈의 이틱은 10분 봉이거든요. 처음에 돛지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1분 봉 테슬라 보면 어떻죠? 딱 1분 동안만 오르릭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곤도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 보면 오늘 이 테슬라에 다시 여기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내려올 때 보면 야 이게 뭐 지금 어저께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농담이었나? 뭐 트위터에 무슨 뭐가 잘못 떴나 싶을 정도로 전혀 지지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이게 나스닥 모습하고 똑같았어요. 나스닥도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자, 한번 번갈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테슬라, TQ, 테슬라, TQ 패턴이 똑같죠. 시장이 요즘 이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자꾸 결과론적으로 오늘 플러스에서 또 오늘도 뭐 올라갔다 그렇게 보게 되면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그렇게 이해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막판에 이제 이거거든요.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바바바바. 그래서 요즘은 트럼프의 그 인터뷰 일정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자, 테슬라에 대한 지금 시장 월가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어요. 일단 제가 어저께 좀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는데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테슬라 어닝을 보면 친환경 크레딧을 제외한 테슬라 자체, 테슬라 차 판매하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EPS 미스했죠. 그 다음에 레베뉴 미스했죠. 그나마 어저께 시장을 테슬라를 끌어올린 거는 일론 머스크가 6월부터 어스틴에서 FSD 서비스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발언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월가의 반응은 상당히 지금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슬라를 인색하게 바라보는 쪽은 작년 이맘때의 기억을 소환시킵니다. 기억나시죠? 로이로 통신이 테슬라가 반값 테슬라 만드는 거 포기했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애프터마켓에서 라이어 하면서 갑자기 6월 6일이었나 8월 8일이었나 8월 8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때 로보택시 이벤트 한다. 그때 갑자기 시장이 또 막 올랐다가 근데 결국 지나가 보면 블룸버그에서 한 번 더 다뤘죠. 위 로봇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11월에 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죠. 완전 가짜 뉴스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작년 11월 이후로 테슬라가 한 거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딩에 대한 효과지 테슬라 자체의 동력은 아니죠. 자, 그 기억을 소환하면서 지금도 테슬라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되게 우호적인 곳이잖아요. 목표 주가 430불. 30분만 더 하면 되네. 파이브 샌들러는 $500.
베어스는 480불, 스티텔은 492불. 되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으로 하죠. 하지만 자,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세 군데 UBS, 웰스파고, TD코인을 보면은 UBS는 259달러가 목표가입니다. 웰스파고는 한술 더 뜹니다. 135달러. TD코인은 180달러. 현 주가 대비 반토막도 안 되는 걸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단 황소 입장의 모건스탠리는 테슬라의 4분기는 자동차 회사에서 AI와 로봇 등으로 다각화하는 상징적 분기다. 일론도 어제 그 얘기했죠. 일론도 막 똑같은 말 하도 반복하니까 지도 무안했든지 좀 겸연쩍은 웃음을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어찌됐든 이거밖에는 지금 상승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이 되면 규제에 대한 것,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인 뭔가가 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지금 2주가 지나가는데 나오질 않고 있는 것도 사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게 만들거든요. 자, AI가 디지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이동한다는 표현을 썼고요. 테슬라 시장은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을 예상한다. 어제 일론도 그 얘기했죠. 그러면 매출이 뭐 몇 배가 돼가지고 뭐 그냥 무슨 기업들 합친 것보다 회사가 더 커지고 막 커져야지 커지는 거죠. 그렇죠? 반면 UBS는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는 테슬라의 FSD, 옵티머스에서 이런 진전에 뭐 일단 계속 감명을 받고 있다 표현했어요. 그냥 오케이 인정해, 우리도 놀랍다고 생각해. 하지만 주된 현재 테슬라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은 주당, 놀라지 마십시오, 53달러의 가치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테슬라를 바라보는 극과 극의 지금 입장 차이인데요. 문제는 이 편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역대 이렇게까지 커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작게리 하셔야 됩니다. 작게리란 잔악계나 리스크 관리, 미즈노리 이야기거든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미즈노리 공부방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뽑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공부방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기존 우리 회원들 벌써 4년차, 5년차거든요. 최소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주식을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아니라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을 뽑는 건데, 대부분은 정보만을 얻기를 원하죠.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원하는 학생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얼바인 로컬 오토 액시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얼바인,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 로컬에서 지금 교통사고 난 이 사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어마무시하죠. 무지막지하죠. 이렇게 최근에 몇 년 동안 얼바인에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들 운전 진짜 그지같이 합니다. 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일단 무슨 쌍팔년도 대한민국 운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이 대가리부터 들이밀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여기서 말하는 자기들이란 중국 운전자와 중국 운전자가 부딪히면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고속도로 프리웨이보다는 로컬에서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저도 몇 번씩 많이 보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차들이 완전히 지금. 그래서 더더욱 저 같은 경우는 얼바인 로컬에서 운전할 때 더더욱 방어 운전을 하게 돼요. 신호가 바뀌어도 절대 먼저 출발하지 않고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미즈노의 공부방은 제가 왜 신호등이라는 표현을 쓴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운전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험한, 엄청난, 한번 사고 나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사고가 나는 곳에서 뭐 이것만 보면 무슨 얼바인이 진짜 무슨 엉망인 도시인 줄 알겠는데, 얼바인이 그나마 전 미국에서 탑 3 안에 드는 안전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얼바인이 이 정도인데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심할까요? 결국 이런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거고, 미즈노 공부방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일단 계속 오늘 로컬 좀 보고, 차라리 지금 5시가 넘어갔으니까 선물시장이거든요. 나서 선물시장을 좀 보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딥시크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게요.
중국 기업이 한 개인가요? 근데 딥시크가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뭐 정치적인 거 질문하면은 패스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성을, 거기다가 지금 월가에서 이제 이잡듯이 계속 뒤지고 있죠. 근데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속이고 있다. 뭘 속이고 있냐면, 분명히 고사양 GPU를 사용해가지고 개발을 해놓고선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거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뭐 싫어하는 개인적 감정과 투자자로서 뉴스를 필터링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야겠지만, 중국 기업, 중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중국이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딥시크를 저도 섣불리 좀 더 지켜봐야 돼. 저도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되게 빠르고 좋아요. 근데 지금 보면 틱톡처럼 중국 정부의 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생각에 수많은 기업들이 접속을 이렇게 안 하고, 그 회사에서 쓰지 마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딥시크 서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100배가 급증했는데 미국의 사이버 공격 탓이다라고 중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딥시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민감한 정보들의 100만 건 정도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딥시크 같은 기사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뭐냐면, 전통적인 미국의 엔비디아를 비롯한 전통적인 미국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기업들. 계속해서 비싼 돈 주고 하는 그런 쪽에 대한 대항마로서 지금 카드를 내놓고 있는데,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에도 보면 컴퓨터 리페어하는, 그 전문적으로 리페어하는 컴퓨터 리페어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베스트바이 같은데 보면 그 안에 뭐 기기인가요? 예, 예. 근데 저도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제가 컴퓨터 리페어하는 회사를 운영했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 아시안들이 하는 컴퓨터 리페어 스토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해줘도. 그거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때문에 그래요. 보안. 자기들의 어떤 그리고 자꾸 특히 이제 중국 쪽 애들은 장난질을 친다는 거죠. 그래도 한국 기업들은 조금 나아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손재주가 뛰어나고 또 성실한 걸 아니까. 하지만 중국 컴퓨터샵은 저도 안 맡깁니다. 아무리 싸게 해줘도. 왜냐하면 뭔가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지금 딥시크가 그러한 사정의 칼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더 저희가 지나가 보면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필터링을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하고 파월이 본의 아니게 힘겨루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내려라, 금리 내려라. 근데 파월은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파월이, 그렇죠? 그럴 수 없다. 소신껏 아마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 자체가 지금 금리 인하를 내리면 그나마 몇 년 동안 그 욕을 한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이 정도까지 그나마 내린 인플레이션이 도로 나무 앞에 타버리 되는데 하겠느냐. 저는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떠나갔던 광고주들이 다시금 트위터 X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트위터 실세 부상 영향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관세 위협에 수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경고를 때리고 나섰는데 기업들이 그 말을 들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이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워싱턴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하는 참사가 발생했고요. 오늘 67명 전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망자 안에는 피겨 유망주인 한인 10대 남녀도 탑승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참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지금 펠리쉐드에서 집을 산불 때문에 잃은 이들이 오렌지 카운티 뉴폴드 비치 쪽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바닷가에 살다가 한번 큰 일이 났는데도 또 바닷가를 찾네. 역시 있는 자들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LA 학교들에 있는 폴리스들이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 안 한다라고 이게 요 소식을 조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뭐 뉴저지, 뉴욕, LA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경제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권 때문에 그런데요.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보호구역에 속했던 학교와 종교시설 등에서도 불법 체류자 체포가 가능해지면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LA 학교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 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렌지 카운티 통합교육부는 연방 이민 단속과 관련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했고요. 산타아나 통합교육부는 이민 단속 요원들이 영장 없이는 학교에 진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재확인하는 등 남가주 학교들은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천사에서 이민자들을 도와주고 방어하는 도시죠. 그렇죠? 자, 남가주 교육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불법 이민자 단속 대응에 나섰는데요. LA 학교 경찰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학교 경찰국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인 LA 학교 경찰국의 의무와 사명은 모든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안전하고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 성별, 성정체성, 국적, 인종, 종교 등과 관련된 범죄, 위협, 증오가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어 LA 학교 경찰은 모든 학생들을 위한 멘토이자 안전을 책임지는 기둥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자, LA 학교 경찰은 교육 정책과 더불어 학생의 정보와 관련된 캘리포니아주와 연방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고요. 이에 따라 LA 학교 경찰은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IC를 포함한 이민 단속 기관 활동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학교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 세관국 IC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던 학교와 교회 등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LA 학교 경찰과 더불어 남가주 교육부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는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연방 이민 기관 요원들의 단속 등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산타나 통합교육부의 경우에는 이민 세관 단속국을 포함한 연방 이민 단속 기관들이 영장 없이는 교내 출입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원래 영장 없이는 가면 안 되죠. LA 통합교육부도 앞서 이민자 권리가 삽입된 일명 레드카드 배포에 나선 바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교내에서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 단속 대응에 나서는 교육부들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분들 중에도 서류 미비의 신분으로 본의 아니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다른 건 둘째 쳐도 뭐 다카와 같은 우리 자녀들의 그 고통은 우리 기성세대가 또 물려주면 안 되고 그거는 보호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도 여전히 지금 바이러스가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 주말까지 내일까지 되게 춥자는데 아무튼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설 연휴 지내고 있으시죠? 푹 쉬시고 아픈 분은 없기를 바라고요. 자, 1월 한 달 동안 되게 고생 많으셨는데 2월 한 달도 저희 미즈놀과 함께 화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코맹맹이 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